머니쇼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주시장은 지금 엎치락 뒤치락. 강 사장이 본격적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 신문에 오늘 타이틀을 보니까 질러야 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바로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강 사장에도 투자 기회가 있고 약 사장에도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타이밍 언제 지르면 좋으냐, 이 타이밍 잡는데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다만 욕심만은 되지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정시가 경기주가 컴백하는 모습이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시도 오늘 에너지 화학주에서 다시 IT주로 매기가 옮겨 붙으면서 또 그나마 조금 조심스러운지 방어주, 식품주 쪽으로도 또는 제약주 쪽으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군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눈치보기 강 사장 턴이냐 아니냐 이 눈치지요. 그뿐 아니라 세계 정시도 지금 경기 지표 중심에서 기업 실적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것은 바로 강 사장에 대한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개 강 사장이나 약 사장에는 변화하기 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마련이죠. 징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으로 변화할 만한 징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강세장으로 전환할 타이밍이 되었다. 약세장에는 약세장의 타이밍이 약세장이고 강세장에는 강세장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주식 투자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지표에서 경기지표, 그리스 우려, 디폴트 우려 이런 큼직막한 재료에서 기업의 실적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이고 그것이 바로 강세장의 전환 타이밍이 도래한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정시에서 매우 뚜렷한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티파니, 보석사의 대명사죠. 세계 보석상의 대명사 티파니가 어닝 서프라이즈 11% 폭등을 했습니다. 와우, 어닝.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이 있었나? 네, 아직까지 몇 개 남아있군요. 와우,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벌떡 띄웠다. 티파니의 실적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튀었느냐니까, 티파니는 일본의 부자들을 상대로 일본의 동경에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전체 매출액의 20%나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요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판매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더더구나 일본까지 대지진으로 폭탄을 맞아버렸으니까 티파니의 실적은 형편없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한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실적이고 그나마 앞으로 올해 실적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고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을 했군요. CEO의 예상은 매우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기대치 예상치를 펄쩍 뛰었습니다. 펄쩍 뛰었습니다. 와우. 지난번 일본 대지진 때 실적 우려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급락했던 주가가 이렇게 회복을 해서 아마 실적을 내부 정보가 아마 나와서 실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마 조금씩 반영이 됐겠죠. 우리가 뚜껑을 열으니까 이렇게 됐다. 만약 이때 주식을 샀더라면 시장은 정말로 투자자들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스튜피드. 투자자는 스튜피드하다. 주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당신이 날 보고 스튜피드하다고 하느냐? 주가가 말해주는 거죠. 와우. 이때 사는 사람 도대체 뭐야? 이때 사야지. 그런데 대부분 지진이 났다는 공포, 막연하게 공포가 나타나면은 다 집어 던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타났다면 너나노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스튜피드하게 반대로 매매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굿 타이밍, 배드 타이밍, 바이 타이밍, 셀 타이밍.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또 이때도 왜 이렇게 고점에서 사서 괴로워하다가 이때 손절매를 합니다. 이 고점에서 사다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때 손절매하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지고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타이밍을 잡으려고 매우 고심을 합니다만은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곧 투자의 전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다. 뭐 타이밍은 예술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타이밍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사면은 사고 난 직후에 뛰어오를 종목을 잡는 것을 타이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면은 내일 반드시 올라갈 종목이 타이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맞추는 거죠. 방향을 귀신같이 맞추는 것인데 주식은 주가의 방향 귀신도 모른다라고 해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시장의 패턴에 따라서 매수해야 될 계절, 타이밍이 있고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 이런 타이밍을 잡으면은 그것이 바로 타이밍의 예술인 겁니다. 차트를, 큰 차트만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은 왜 매수 타이밍이냐? 이때가 보니까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보니까 매도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와우,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야, 지나고 난 거 보면 누가 못 맞추냐?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난 것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프리 어닝 시즌, 어닝 시즌, 포스트 어닝 시즌. 어려운 말로 몰라서 잘 모르겠다. 쉬운 말로 실적 발표 시점, 실적 발표 기간, 실적 발표 후 기간, 실적 발표 전 기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프리 어닝 시즌, 어닝 시즌, 포스트 어닝 시즌 이렇게 말합니다. 좀 유식해지려면 이런 유식한 용어에도 좀 익숙해지십시오. 그러면은 언제 바이, 언제 매수 시기냐? 프리 어닝 시즌. 프리 어닝 시즌이 바로 매수 시점이고 매수 타이밍이고, 어닝 시즌이 매도 타이밍이고, 포스트 어닝 시즌은 다음 어닝 시즌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때 팔고 떨어지는 걸 보니까 행복하죠. 약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어주. 방어주를 사면은 이때가 올라가는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에서는 경기주, 약세장에서는 방어주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경기주, 강세장을 낮출 수가 있어야지. 바로 프리어닝 시즌이 강세장이고 그것이 매수 타이밍이고, 어닝 시즌이 바로 매도 시점, 매도 타이밍이고, 포스트 어닝 시즌이 바로 약세장, 이때는 방어주가 수익을 내는 기간입니다.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패턴으로 적용을 해도 충분히 투자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내 티파니를 오늘 국내 종목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호텔 신라, 신라 호텔. 도대체 신라 호텔을 호텔 신라로 거꾸로 붙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묘하게 붙여서 무슨 재미를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왠지 기분 나빠서 신라 호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신라 호텔의 주가가 지난 일본 지진 때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티파니가 폭락을 맞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신라 호텔의 고객이 일본 사람들이 많고, 일본의 고급 부자 고객이 많고, 대지진으로 해서 이 고객이 뚝 끊겼다. 명동에 나가보니까 그 많던 일본인들이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신라 호텔의 매장이, 면세점이 일본의 관광객이 뚝 끊어지고 면세점의 매출이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작용한 막연한 공포가, 우려감이 작용해서 주가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이죠. 최저가군요. 이럴 때 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시기가 오니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파니나 신라호텔이나 성격이 비슷하죠. 부자들 상대로 하는 것이고 고급 고객들은 경기가 나쁘거나 어떤 악재가 발생해도 실적을 소비를 줄이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게 주가에 반영됐다.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내일 당장 뛰어오를 종목을 오늘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언더슈팅한 것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지나치게 오버슈팅한 것은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야, 그러면 신세계가 벌써 많이 올랐네. 요 올랐는 정도를 가지고 매도 타이밍이라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신세계는 PER이 15배, 물론 원래 예상 실적이긴 합니다만은 15배 수준이군요. 신라호텔은 보통 최저 PER 20배 이상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가 고급품이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는 고급품은 좀 비싸게 쳐주죠. 그래서 고급품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PER이 20배 가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 PER은 15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좀 더 보유해도 아직까지는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타이밍은 예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단기로 급등주를 잡아내는 그런 타이밍 포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타이밍을 잡으면 투자 수익을 내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정치는 지금 강세장, 약세장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변화가 강세장으로 바로 터닝할지 아닐지는 정확하게 포착하기는 만만치가 않군요. 그렇지만은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번 프리어닝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글로벌 경기 지표에서 기업들의 실적 지표로 옮겨가고 이것이 바로 주가에 먼저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주에 대한 조금씩 매기가 돌아오고 있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2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대비한 플레이를 대비할 때 실적 플레이는 바로 프리어닝 시즌에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가 매수를 할 때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 균형된 포트폴리오. 타이밍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나치게 경기주만 편입하거나 지나치게 방어주 위주로 편입하는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안정된 투자 실적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는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십시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여러분의 종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먼저 얘기 나눠볼게요. 미래의 자산관리 조승인 재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박준호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전에 그동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점검해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현대 EP입니다. 매수가는 5월 20일 방송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370원이었고요. 주중 최고가는 7,790원까지 올랐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 주셨고 현재가는 오늘 12시 기준 했을 때 7,400원 정도에서 수익률은 0.41%까지 조금은 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보시겠습니다. 11,200원에 매수했는데요. 주중 최고가는 11,350원, 목표가는 15,000원, 현재가는 1,700원 정도에서 소폭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사실 그동안에 몇 가지 종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지금 보신 수익률 외에 덧붙이실 보충 설명하실 것이 있으실까요? 혹시나? 네. 일단 최근에 약 한 달간 시장의 종목들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랬죠. 종목들이 좀 안 좋았고,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이 이 자동차가 반등이 네. 조금 셌고, 제가 현대차 우선주 얘기하면서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계속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다음에 그런 관점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가 조금 빠져 있는데 현대차 우선주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좋게 보는 거. 그것은 계속 이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것은 덧붙일 사항이 별로 없어요. 현대 EP 혹시나 좀 추가적으로 설명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대 EP도 주가 밀릴 때마다 좀 사도 큰 문제 없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 자동차는 이번에 일단 반등을 줘서 약간 밀릴 수 있는 영역에 와 있습니다만은 네. 밀릴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네. 결국 굉장한 실적 증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재료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자동차는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바이오랜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살짝 네, 바이오랜드도 참 실적이 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한데 네. 긴 박스권을 계속 아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 모멘텀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본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에 관해서 실적이 바치는 거의 몇 개 안 되는 바이오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 끌고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고요. 아직 네. 손절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바이오랜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종목들, 그동안의 종목들 점검해봤고요. 이번에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네,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사실 최근에 개인들이 가장 궁금하고 관심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현대모비스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운드 1입니다. Round 1. 네, 먼저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 사실 이게 많을 거예요. 네.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현대모비스는 첫 방송할 때 사실은 네. 제가 현대모비스를 좀 강하게 이걸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제 PD님께서 이 너무 대형주고 말이야 많이 처음부터. 알려져서 네네. 좀 안 알려진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하도 했으면 좋았을 강력히 것을요. 주장을 했어요. 뺐는데 사실은 굉장히 제가 아끼는 종목이고 그러세요? 장기적으로 너무나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이 현대모비스는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해보자면은 자동차 부품의 종결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반사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 하는 거죠. 네. 지금 일본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 보면은 동부 지역에서 한 13% 정도의 부품 기업이 생산이 좀 중단이 됐고요. 도요타의 보쇼쿠라든가 스탠리 일렉트로닉이라든가 등등 몇몇 개 회사들 아직도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연말 가까이 돼야지 이제 회복이 좀 될 것 같죠. 그리고 그 이제 수혜를 전부 다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들도 이제 생산 타격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GM이나 폭스바겐도 역시 이 타격이 이제 5월부터 이제 부품 공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타격이 지금부터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부터. 예, 그게 맞습니다만 네. 좀 일시적인 것이고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본의 지진 영향으로 인한 공장 조업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다 됐지 않느냐.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그 수혜는 이제 더 이상의 더 이상, 반사효과는 없다. 예, 이미 다 반영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다시 반박하셨네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습니다. 이번에 네. 5월 달에 지금 도요타 자동차 지금 판매 감소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죠. 네. 지금 미국 쪽에서 보면 한 13% 정도 하다가 10%로 지금 수직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것이 이번에 유성기업 사태도 봤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부품 하나를 갖고도 생산의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게 원활하게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적어도 가을은 넘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을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는데, 소장님?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주가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벌써 선반영된 도요타 부분이 있기 자동차가 때문에. 벌써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다 선반영됐다. 네. 그까지도 보통 6개월 이상 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지금 일본 지진의 수혜를 입고 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주가 이미 부분에서는 좀 충분히 미리 선반영된 것도 맞기도 한 아니죠. 것 같은데 우리 아닙니까? 아까 박 소장께서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실적 시즌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재료장이 조금 이제 부진하고. 좀 쇠퇴하고 네. 결국 실적을 갖고 다시 커버하면서 주가를 밸류에이션을 맞춰야 되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만 네. 실적을 가장 강하게 지금 바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보다도 자동차다. 더 있겠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관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일본 대지진의 반사 효과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조금 이제 다 반영됐다는 부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건 참고만 하시고요.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더 짚어볼게요. 중국에 연구원이 들어서는 겁니까? 네, 중국의 국제무역연구원 쪽에서 이제 나온 발언을 보면은 네. 그 일본 복구 이게 좀 늦어지게 되면 네. 중국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소재 부품의 독점력이 강화된다. 네. 이러면서 한국이 수혜가 굉장히 클 거다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지금 일본 복구가 그렇게 빨리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순환 근무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 정상화가 되려면 시간이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하나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복구의 시간을 소요 생각하시고 계신데 소장님께서는 1년 정도를 보시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부품은 국내에서 부품하는 걸 적시로 또 해외에 옮길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 실적이 반영돼 비교가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자체가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되었다.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 주가가 천천부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었다. 네, 주가 천정부지로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요? 천정부지까지는 아니다. 천정부지까지 전혀 안 올랐고요.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게 천정부지라는 것은 고점을 뚫고 한참 더 가야지 천정부지인데 네. 아직 천정은 고점도 안 뚫었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현대모비스 15만 원까지는 좋아했습니다. 15만 네. 원까지는 좋아했는데 35만 원. 지금 너무 너무 과도하다는 많이 말씀이신가요? 예. 네. 구멍이 안 뚫렸다는 또 여러분의 마지막 판단일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요. 투자 포인트 좀 더 짚어볼게요. 네. 역시 일본 얘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이제 박 소장께서는 일시적으로 충분히 주가의 반영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할 수가 없다. 반영에 네. 대한 개념은 잡아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요번에 이제 5월에 미국 시장 점유 자동차의 점유에 대한 율이 요번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대대적 보도가 지금 보면은 보도가 됐었죠. 매월 네. 1%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2월 달에 7%였다가 3월 달에 8%, 그 다음에 4월 달에 9%, 지금 요번에 10.9%는 거의 11% 정도 나오죠. 원래 이게 1년에 1% 정도 올릴까 말까 한데, 지금 매월 1%씩 계속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반영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5월 달에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급전직하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5월부터 이제 일본의 자동차 부품의 재고가 이제 소진돼 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실적으로 다시 연결되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장이 최대의 어떤 주 테마라고 본다면 거기에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PR로 가격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장 중요한 건 비싸면은 PR 이다? 매력이 없습니다. 네. 예, 저도 이게 현대모비스 참 좋아했지만 네네. 15만 원 할 때 PR이 8배 할 때는 참 좋아했는데 지금 15배. 너무 35만 원. 과다하다? 네. 예, 이러니까 왠지 매력이 없어지는 근데 거죠. 15배라는 것은 작년 수준이죠. 네네. 작년 수준의 EPS를 가지고 15배라고 하는 건데 원래 EPS로 따지면 지금 10배도 안 됩니다. 네. 네.
기준이 좀 다르네요. 모든 어떻게 보세요? 애널리스트들이 네. 올해 실적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주일 전에 예상하던 실적 전망치 일주일 주가가 오르니까 따라서 또 올리고 이렇게 매주마다 올리는 리포트, 장밋빛 전망 리포트 이걸 믿을 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한미 FTA가 또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FTA의 뭐 최대 수혜 업종이 일단 자동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FTA 뭐 최대 수혜는 당연히 자동차죠. 그래서 자동차가 뭐 다른 업종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네. 탁월한 수혜 업종인데요. 지금 뭐 7월 1일 날 EU하고 FTA가 발효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하고도 이제 또 비준이 남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FTA라고 하는 큰 재료, 이건 사실 절대로 적은 재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큰 재료가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FTA가 체결된 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수출이라든가 시장의 변화는 사실 굉장히 폭이 컸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료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네. 투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국 쪽은 수혜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전번에 현대차 우선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지금은 중국이 마이카붐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중국은 아직도 자동차의 보급 대수가 1억 대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네. 뭐 14억 인구에 아직 1억 대가 채 안 된다 그러면은 아직 엄청 보급이 많이 된다 생각하고요. 네. 본격적인 소득 증가와 더불어서 마이카붐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탁월하게 공략하고 있는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점은 계속적인 좋은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해주신 뭐 PER, PBR 부분들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업까지 분석해보죠. 라운드 2입니다. Round 2. 네, 기업가치 분석해보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매출액이 좀 많이 증가했죠?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할 것 없이 전부 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사실 이 자동차만큼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종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석유화학 네. 정도가 괜찮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 증가하는 이 규모를 보면은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한 10조, 2010년도에 13조, 2011년도에 15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도 1조 4천억, 1조 8천억, 2조 그다음에 순이익도 1조 6천억, 2조 4천억, 2조 7천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PS가 17,000원, 25,000원, 27만원 27,700원이요. 이렇게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 한 4만 800원까지 이렇게 EPS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특히 이제 올해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 이 정도까지 과연 봐줄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지금 최대 이제 키 포인트인데요. 네. 저는 내년도까지 이렇게 봐줄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까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FTA가 지금 EU하고 미국 시장이 새로 열린다는 관점. 네. 이걸 갖다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차들이 지금 굉장히 그 평균 단가가 ASP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최근에 보면 그랜저 신형이라든가 또 제네시스라든가 에쿠스 이런 것도 잘 팔리고 있죠. 따라서 큰 차들이 본격적으로 런칭이 되면서 잘 팔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보다 내년도 실적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고 전망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그런 것 그게 바로 같은데. 한미 FTA 효과다. 네. 그렇죠. 한미 그렇죠? FTA와 또 EU FTA 효과. FTA도. 그런데 한미 FTA, EU FTA 그 효과로 당초에는 물론 부품주들은 수혜를 많이 입는다고 했는데 네. 부품주도 역시 완성차 업체가 잘 가야 이게 이제 잘 가는 그건 것인데 당연하겠죠. 그런데 완성차 업체를 경우로 본다면은 관세가 인하되어서 외국 차들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그 완성차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엄청나게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는 느닷없이 이게 또 이것마저 호재다라고 네. 도깨비처럼 둔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호재다 악재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또는 언론사 헤드라인 그때그때에 따라 다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아서 우리 실적에 저 연결시키는 다수장님 것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앵커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내 수입차들이 물론 증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대 기아차가 현대 기아차 말고도 약간 있지만 국산차를 많이 타는 나라가 별로 없죠. 그리고 사실 이 외제차를 타기에는 결국은 일부밖에 타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요. 결국은 이 부품값 이것이 외제차들은 되게 비싸고요. 네. 한번 타보면 뭐 보험료도 뭐 비싸고 작은 외제차는 좀 타보면은 이거 타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소니 TV가 참 좋다 그래서 집집마다 뭐 소니 카세트도 갖고 있고 뭐 TV도 갖고 있고 이랬는데 뭐 삼성전자, LG전자 품질 좋아지니까 이제 뭐 TV 같은 거 집에 소니 놓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뭐 LG전자, 뭐 삼성전자 지금 사고 있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품질이 개판일 때 그때도 이제 예를 들면 했는데 지금은 품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적정 주가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적정 주가니까. 네.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아쉽게도. 적정 주가를 저는 내년도 EPS 기준으로 지금 왜 내년도 EPS를 기준해서 잡느냐 하면은 일단 이 FTA 효과 같은 것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 관점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는 안정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보다도 안정성이 더 우수한 것은 뭐 수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는 비중, AS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내년까지도 안정적 성장이 틀림없다고 보고요. 네. 내년 EPS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잡아서 40만 8천 원. 네. 이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한 13배까지 봐서 53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0만 원대시고. 그렇고요. 그럼 손절가는 한 35만 원 잡아볼게요. 네. 35만 원 잡아보고 매수 가격은 37만 원 이하.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정도? 비해서는 마침 잘 빠져졌죠. 네. 원래 양봉이 하나 불뚝 서면은요. 그 다음에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살짝 밀려주고 저쯤에서 5일선을 딱 붙여 잡으면은 딱 좋은 타이밍이죠. 지금이야말로 그럼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네, 말씀이시죠. 네, 오늘 뭐 잡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월요일 날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분할해서 밀릴 때마다 좀 잡아보면 좋겠다.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기술적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3입니다. Round 3. 네, 기술적 분석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땐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한번 차트를 보죠. 네. 차트를 보면은 우리 박 소장님께서 너무나 많이 튀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너무나 많이 튄 건 아니죠. 너무나 많이 튄 건 아니고 최근에 와서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고요. 다시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붙인 모습이고 그다음에 약간 들어서 여기서 지금 한 5일선까지 살짝 눌러줄 수 있는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살짝 눌러주는 선에서 잡으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우선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모인 정배열 전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다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수급도 괜찮네요. 소장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다 실어놨고 거의 마지막 국면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비싸졌다. 매력이 별로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현대모비스를 객관적으로 보시는 두 분이지만 무엇보다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인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요. 이번 주에 혹시 주말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예, 내일 1시에 제가 머니쇼에서 못다한 얘기를 충분히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어디서 제가 합니까? 공덕동 여기 MTN에 창에 들어가시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충분히 지금 나가고 있네요.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내일 1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함께 하시고요. 이렇게 하반기 해서 투자 전략까지 제가 완전하게 다 짜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모비스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